흔히들 제인에 하면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이 소설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한 여성이 자신의 존엄과 독립을 선언하는 혁명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작가의 이 도발적인 문장을 보세요. 이건 그냥 문장이 아니라 당시 사회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어요. 바로 이 저항 정신이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반항아 제인 에어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네, 우리의 이야기는 구출을 기다리는 연약한 공주님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하는 세상에 왜라고 물을 줄 아는 불같은 영혼을 지닌 고아소녀 제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제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충돌 그 자체였어요. 내면에서는 열정과 정직함이 불타오르는데 세상은 차갑게 복종하고 침묵하고 의존하라고 억누르죠. 이 싸움은 리드 가문에서 시작돼서 로드 학교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불꽃입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끔찍한 학대를 당한 끝에 던진 이 한마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억압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처음으로 낸 영혼의 외침이었던 거죠. 결국 제인은 로우드라는 자선학교로 보내지는데요. 그곳에서 굶주림과 추위보다 더 끔찍한 걸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학생들에겐 혹독한 금욕을 설교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들은 사치로 치장하는 교장 브로클허스트의 역겨운 위선이었죠. 자, 그 지독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마침내 성인이 된 제인은 솜필드 저택의 가정교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게 되죠. 제인과 그녀의 고영주, 로체스터의 관계는 처음부터 아주 흥미로워요. 그들의 대화는 그냥 예의를 차리는 문답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지성과 생각을 겨루는 뭐랄까 불꽃 튀는 지적인 결투 같았죠. 제인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의 하인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라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체스터, 그는 소위 말하는 바이런적 영웅의 전형이에요. 어둡고 지적이고 매력적이지만 과거의 비밀에 깊이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은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바로 저택 복도를 떠도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로. 물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 바로 그 제단 앞에서 저택의 모든 비밀이 폭로됩니다. 로체스터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그네 미친 아내 버사 메이슨이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의 주인이 바로 그녀였던 거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가능한 선택지 앞에서 제인은 당시로서는 가장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거죠. 로체스터는 자신의 정부라도 남아달라고 애원하지만 제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해야만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원칙과 존엄성을 희생할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인상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제인,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던 그녀는 기적적으로 한 가족에게 발견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친사촌들이었어요. 평생 외톨이 고아였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뿌리가 생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치 드라마처럼 존재조차 몰랐던 삼촌에게서 2만 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당시 2만 파운드는 정말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는 완벽하게 독립적인 여성이 된 겁니다. 이제 가족도 재산도 갖춘 제인에게 사촌인 세인트 존이 청혼을 해옵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열정은 없고 의무만 있는 삶이죠. 결국 제인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원칙 없는 사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 없는 원칙을 택할 것인가? 둘 다 불완전한 선택지였죠.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인은 마침내 자신의 원칙과 열정,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세인트 존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인은 황무지를 넘어 들려오는 아주 불가사의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로체스터의 목소리를요. 그 순간 제인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간 손펠드는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벗어가지는 불에 모든 것이 파괴된 후였죠. 로체스터는 하인들을 구하다가 시력과 한쪽 손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인은 부유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에요. 로체스터에게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게 동등한 존재가 된 거죠. 그녀는 필요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자신의 선택으로 그의 곁에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온전한 한 인간으로 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마무리됩니다. 바로 이래서 제인 에어를 교양소설, 즉 한 인간의 성장소설의 최고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여정은 제인이 남편을 찾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었던 거죠. 거의 200년 전에 나온 이 이야기가 왜 아직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그건 제인의 투쟁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을 지키려는 그녀의 고뇌는 오늘날 우리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제인은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잃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찰롯 브론테는 그녀가 살던 시대의 낡은 관습에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래서 당신이 깨부숴야 할 보이지 않는 규칙은 과연 무엇인가요? 만나요.